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낙폭과대 우량주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코너는 이제 우량주들 중에서 이제 연말부터 지금까지 지수가 빠지면서 주가가 많이 급락한 기업들 위주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이 기업을 소개했다고 해서 지금이 바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소개했는데 그 이후 더 빠졌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시점이 어떤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데이터가 바뀌면 의사결정도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데이터에 봤을 때는 상당히 과도하고 어떤 시점들인지를 좀 살펴드리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미리 종목들을 이렇게 리뷰해 드리는 편이지, 지금 현재 오늘 급등한 종목을 리뷰하는 거는 많은 유튜버들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주로 촬영하는 영상들이 약간 역발상하고 좀 비슷한데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좀 시장의 오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거나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좀 다루고, 업종을 다루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주들이 최근 한 1년 동안 별로 안 좋은 편이에요. 제약주, 바이오 이런 주식들이 되게 주가들이 많이, 그러니까 원래도 지루하게 조금씩 빠진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빨리 급락해버리면 빨리 반등이라도 하는데, 이렇게 뭐죠, 이렇게 미끄럼틀도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면 이게 반등도 없이 그냥 계속 흘러내린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런 유형에 속했던 기업들이 이제 제약주하고 바이오 이런 주식들입니다. 시장에 지금 별 관심도 없는 이런 상태인데,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회사 이름보다는 오히려 위고비라고 하는 걸로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로 엄청나게 핫한 기업이고, 이 위고비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들어와서 이제 시판하고 판매하고 한다,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뉴스가 있는데, 위고비가 너무 잘 팔려서 사실상 지금 뭐 더 생산을 할 수 없어서 판매가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지금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2주 최고가 대비해서 보면 최고 148달러에서 계속 하락해서 61% 정도 하락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57달러니까 여기에서 원래 가격 최고가까지 올라가면 거의 주가가 한 2배 반에서 3배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정도의 회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서 이제는 좀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구간 정도에는 진입했다. 여기서 바로 상승해서 막 V자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좀 상승을 확인하고 사셔도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형태의 수준까지는 왔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보노디스크가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량 기업인가? 네, 보면 진짜 우량 기업이죠. 네, 88점이에요. 88점. 그리고 무려 전월 대비 4점까지 올랐어요. 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점수가 오른다는 게 미래 성장성의 점수도 그렇지만 전체 점수가 이게 오른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야 그 점수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상승한다는 거는 원래 좋았는데 더 좋아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래 성장성이 85점이면 미국 상장 기업들 중에 상위 1% 안에 들어가요. 재무 안전성 80점, 수익성 100점. 그러니까 마진율 되게 좋다 이런 거죠. 현금 창출력 85점, 사업 독점력 90점. 뭐 하나 빠지는데 없을 정도로 거의 원래 만점인 이 5학형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좋은 초우량주다. 근데 초우량주인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질까? 이것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턴을 할 수 있는 요인은 뭘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성도 보면 이렇게 점수가 최근에 이렇게 회복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초이스 스탁 검색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요 밑에 진단해 보시면 전년 동기 이렇게 표시한 게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 요 차트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성장성, 독점력 부분별로 최근 1년 동안의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트렌드가 이 기업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같은 점수라 하더라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쪽에 있는지를 보시면 좀 더 기업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역시 우량기업답게 매출과 이익이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그게 꾸준히 우상향해요. 유일하게 주가만 급락한 이런 이제 상태예요. 그러니까 급락했다기보다는 꾸준히 하락, 반대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영업이익률도 보면 44%대예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되게 높죠. 그래서 아까 진단에서 봐도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 다른 기업에 비하면 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라고 한 차트, 이 파란색하고 녹색의 차이가 되게 큰 편이죠. 거의 9에서 10%포인트 정도에 벌어져 있거든요. 보통 이게 좀 붙어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 많이 지금 벌어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 이유는 이제 예전에는 영업의 이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많이 벌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환회지, 환손실이 좀 있었어요. 환손실이 좀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캐틀랜트라고 하는 뭐죠? 제조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약을 의뢰하면 그것들을 제조해주는 위탁 생산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하는 한 생산시설 한 3곳 정도를 110억 달러 정도에 인수를 하는데 2024년도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했는데 이게 혹시 독과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승인들이 늘어지다가 2024년도 12월에 최종 유럽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이제 승인이 완료가 됐고, 그 부분들 인수하는 거 관련된 자금들을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채들을 많이 빌렸어요. 부채를 많이 차입을 했고, 그 부채가 빌리면 어떻게 돼요?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갈 거잖아요. 이자 비용이 다 영업 외 손실로 잡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벌어졌고, 저 부분들은 이제 돈을 벌어서 갚으면 차입금이 줄면 이자 비용도 줄고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또 이 부분들은 좀 줄어들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좋고, 이거 본업에서 하는 거고, 본업 외에서가 영업 외 손실인데 이 부분들은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했는데 요것들은 이제 차입금을 좀 줄여 나가면 영업 순이익률도 조금 더 해서 요 갭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이 현금 흐름표에서 제가 이 0을 기준으로 위에가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밑에가 이제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우량주는 영업활동이 플러스, 투자활동이 마이너스, 재무활동도 마이너스. 그래서 밑에 영업투자 재무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우량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도 노모도 디스크도 영업활동 현금을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무활동, 투자활동도 다 지금 보면 미치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활동이 이렇게 갑자기 커졌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화면에서 여기서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투자활동이 보면 여기 갑자기 커졌죠. 이만큼. 투자활동이 커진 이유는 뭐냐면 회사에서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캐틀랜트나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이렇게 되면 돈을 이제 집행하고 이제 대신 그 회사의 시설을 얻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건데,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건데, 외부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로 돈이 나갔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것은 현금 흐름표에서 마이너스로 기록해요. 들어오는 건 플러스로 기록하고. 그래서 여기는 회사가 성장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많이 했구나. 그 투자하는데 자금을 뭘로 이제 쓰냐면 영업 활동에서 번 현금 흐름 또는 모자르면 재무활동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자를 해서 주주한테 빌려오거나 차입을 해서 은행에서 빌려오거나. 이 회사 보면 재무활동이 보면 녹색이 마이너스에서 갑자기 플러스로 쫙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에서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캐틀랜트 인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거고, 그게 재무상태표에서는 차입금 증가, 부채의 증가로 나타나는 거고, 현금 흐름표에서는 요 재무 활동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갔지만 요 부분들은 아마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는 다시 내려올 거예요. 차입을 계속 증가시키는 거 아니면 이 부분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상으로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예상 실적을 좀 살펴볼 텐데, 이제 주가 EPS 차트를 보면 이제 이 주가는 결국은 EPS를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녹색이 이제 확정 실적이고 점선이 된 게 예상 실적인데, 예상 실적이 보면 1년, 2년, 3년 이게 다 계속 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주가는 130달러에서 거의 반토막 이상 낮다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죠. 아까 앞에서 보실 때 60% 이상 주가가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왜 빠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럼 앞으로도 이 상태에서 계속 있다가 더 혼자서 이렇게 밑으로 막 지하로 파고 내려갈 거냐, 아니면 EPS를 따라서 다시 회복될 거냐. 자, EPS를 따라서 회복된다 1번, 바닥으로 더 떨어진다 2번.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제 선택은 1번입니다. 왜냐?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기준에 있는 데이터들이 또 바뀌어. 만약 EPS가 만약에 또 반대로 하락적으로 가요. 그럼 당연히 2번 형태로 나타나야겠죠. 근데 우리는 미리 예상하기에는 어렵고 이 예상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지금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1번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모멘텀이 무엇이 될 거냐고 하는 측면이 있다면 결국은 이제 수급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급의 변화를 이끄는 게 이 실적에 대한 포인트들이 조금은 더 강조가 될 때, 그러면 상당히 빠르게 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바닥권에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수급이 좀 바뀌는 포인트들을 좀 체크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그러면 이쪽은 밸류에이션 리스크. 제가 저희 영상들 리스트들 좀 보시면 이 영상 외에도 저희가 이제 미준 TV하고 제휴해서 이렇게 찍는 영상들도 있거든요. 미주초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투자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 해서 4가지를 촬영한 게 있어요. 그 중에 3번째 영상이 밸류에이션을 다룬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영상을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있으면 성장이 있더라도 주가가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브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있었고 그게 이제 좀 고평가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EPS를 따라할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 이렇게 보면 되고, 예상 실적을 보면 올해 29% 매출 성장, 이익은 31%. 그다음 2026년도 16%, 20%. 그러니까 2026년도까지는 상당히 고속 성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 이제 27년도 보면 매출의 성장률이 조금 낮아졌죠. 근데 지금의 주가는 2027년도를 반영할 정도로 막 빨리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2025년도 5월 달의 주가는 2025년 12월과 2026년도 정도의 실적을 반영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실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충분히 성장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거기에 비하면 주가는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아까 제가 밸류에이션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아까 빨간색으로 보시면 여기가 고평가에 도달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주가도 상승하는 게 맞는데 고평가에서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고, 사실 뭐 이 정도에서는 좀 멈췄어야 되는데 저평가대에서는 멈췄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상태로 간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비싸서 좀 빠져서 조정을 받은 거고, 두 번째 최고 매우 저평가가 라인까지 빠진 이유는 뭐냐면 지수가 밀어버리면서 이제 같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되게 2번 맞은 거죠. 그러니까 지수만 맞을 때 같이 빠졌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지수가 빠지기 전에 비싸서 좀 빠졌던 부분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멈췄어야 되는 쯤에서 지수가 하락하면서 그만큼 빠진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4월 17일 날 데이터로 보면 주가가 58달러 정도 빠졌는데, 이때는 주가가 매우 저평가에 이제 도달해 있는 상태고, 여전히 지금 매우 저평가와 저평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지금 모멘텀의 변화를 좀 기다리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뭐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회원들은 이런 매매 신호가 바뀌었을 때 알림까지 다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무료 회원들이라 하시더라도 나중에는 관심 종목에 대한 뉴스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 되면 다 저희가 알림으로 알려드리려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앱 많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모멘텀을 마지막으로 살펴드리면, 이 주가 모멘텀이 이제 매도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내린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 차트에서 보면 5일선이 이제 21선을 뚫으면서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정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급이 아직 완전히 바뀐 상태가 아니다. 근데 지금은 바닥을 다져 나가고 있는 상태고, 이 바닥을 다지고 난 상태에서 확실히 상승으로 턴하는 시점에 매수를 하더라도 워낙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뭐 따라서 하더라도 충분한 그런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더 흘러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판단하기보다는 여기서 조금의 변화들이 신호가 생기는 이런 시점에 사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워낙 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확인하고 사더라도 상승에 대한 어떤 상단이 훨씬 더 많이 열려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초이스탁 이동해서 노보노디스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보노디스크를 제가 잘 못 눌러네요. 노보노디스크. 네, 지금 살까 그러면 지금 관망, 매매 신호는 지금 관망으로 나오고요. 매도 신호가 이제 125달러에 나와서 지금까지 신호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25달러에서 지금 65달러니까 그때 잘 판 거죠.
수익은 비록 3%밖에 안 나왔지만 잠깐 거기서 수익 실현하고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만약에 좋은 기업이고 저평가를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찍혀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매 타이밍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참고로 되게 쓰기가 좋아요. 내가 이 종목 언제 살까 막 고민하다가도 관심 종목 등록해 놓으시면 매매 신호가 프리미엄 회원들 알람으로 다 와요. 그러면 이 종목이 알람으로 매수로 바뀌었네? 그럼 한번 또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도 쳐보셔가지고 얘는 아직 관망이네, 난 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좀 서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밸류에이션 보시면 이렇게 쭉 빠지셔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매우 고평가였다 쭉 빠져서 지금 매우 저평가에서 저평가 사이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 주가도 보면 1년으로 봐도 계속 빠졌죠. 그래서 바닥이 없다 싶을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시점처럼 이렇게 횡보하다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도 횡보하다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빨리 사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수급이 밑에 있는 이제 이 EMA 차트에서 최소한 여기가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65달러 정도 여기 보면 수준인데, 그죠? 여기 보시면 주가가 안 보이네. 주가가 보면 이제 65달러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이제 EMA 차트 보면 요 시점이 이제 좀 돌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2일선이 65달러고, 그죠? 60일선이 71달러예요. 그래서 지금 5일선, 21선하고 현재가가 다 뭉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방향을 전환할 때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값이 하나로 다 이렇게 수렴이 되거든요.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위든 아래든. 수렴이 된다는 얘기는 어느 방향성을 조만간 찾을 것이다. 그래서 밑으로 방향을 찾든 위로 방향을 찾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낮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모멘텀이 뭘로 주어질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71달러가 61선이니까 좀 안정적으로는 아마 71달러를 돌파하는 정도 시점에서는 아마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호전되면서 매수세도 많이 붙으면서 이런 좋은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보면 이때 매도 신호가 나오면부터 지금까지도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 21선하고 61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평평해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쭉 하락 추세였다. 지금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완만해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닥을 다지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여기처럼 이렇게 바닥을 다지다 또 한 번 더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바닥을 다진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여기 부분에서 최소한 현재 주가가 여기를 상승하는 돌파하는 것들이 생겨야지 전체적으로 아마 모멘텀적으로는 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EPS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이 방향도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EPS랑 주가 매출액 요 차트들 예상치들 계속 데이터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확인하셔서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 아마 모멘텀도 훨씬 더 빨리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브노디스크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뉴스나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 댓글 그리고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